자, 문제 94번 문제를 잠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94번 문제 살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는데 삼각형에서 각각의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를 S1, S2, S3라고 한대요. 자, 반원 3개 넓이 합이 최소가 될 때, 넓이의 합이 최소가 될 때, 그때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고, 자, 문제상에서 뭐가 주어졌느냐? 둘레가 12라고 하는 조건이 나왔습니다. 물론 삼각형 ABC의 둘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상에 나와 있는 조건과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을 한번 먼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둘레가 12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반원 3개 넓이의 합이죠. 근데 반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야 우리는 알다시피 파이 r 제곱에다가 2분의 1 곱하는 거거든. 파이 r 제곱에다가 2분의 1 곱하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지름이 나와 있긴 하지만 선생님은 반지름을 문자로 쓸 거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요 각의 대변, 요 반지름의 길이를 선생님은 소문자 A라고 잡을 거고요. B라는 녀석의 대변에 반지름의 길이를 B라고 잡을 거고요. 역시 반지름의 길이를 C라고 한번 잡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얘는 지름이 2A, 2B, 2C이기 때문에 둘레 12라고 하는 녀석은 아마도 2A 더하기 2B 더하기 2C. 요게 이제 12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양변을 2로 나눠버리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다? 6이 되는 거. 요거 자체가 이제 조건이 되겠죠.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반원 3개 넓이 합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S3라고 하는 요 반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나누기 2죠. 그래서 파이 R 제곱에다가 나누기 2는 곱하기 2네. 맞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넓이도 파이 R 제곱 나누기 2이기 때문에 2분의 1 파이 B 제곱이고요. 역시 2분의 1 파이 C 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세 개의 반원 넓이의 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뭐냐? 2분의 1 파이 괄호 안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들어간다. 그래서 반원 3개 넓이 합의 최소값이 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요 녀석이 최소값이 나오면 되는 거죠. 자, 반원 3개 넓이 합의 최소값이라는 말은 2분의 1 파이는 고정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있죠? 요 녀석의 최소값을 알아보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봅시다. 1차식 보인다, 제곱의 합 보인다. 1차식과 제곱의 합이 동시에 보이는 상황이니까 뭐 할 거예요? 푸시 슈바르츠 무등식이죠. 따라서 푸시 슈바르츠 무등식 공식에 따라서 1차식인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은 작거나 같다. 개수 제곱의 합 곱하기 문자 제곱의 합이죠. 개수가 지금 1, 1, 1이잖아요. 1의 제곱 1, 1의 제곱 1, 1의 제곱 1. 그리고 문자 제곱의 합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코시 슈바르츠 무등식을 바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보다시피 얘가 지금 6이거든요. 6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36이잖아요. 그리고 우변 자체를 살펴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거든요. 바로 안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우리 양변을 3으로 나눠버리면 3 지워지고요. 얘는 12가 될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자, 세 반원 넓이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12라고 하는 녀석보다 크어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2를 집어넣어서 얼마다? 6파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원 3개 넓이 합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6파이가 답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 보세요.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죠. 넓이 합의 최소가 될 때 그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넓이 합의 최소값이 아니라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는 얘기예요. 삼각형의 넓이. 그러면 넓이 합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일 때? 12일 때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일 때? 12일 때. 바꿔 말하면 뭐가 성립할 때? 등호 성립할 때. 근데 이 등호라고 하는 건 애초에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여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코시 슈바르츠 무등식에서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코시 슈바르츠 무등식에서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개수분의 문자가 개수분의 문자와 개수분의 문자가 다 똑같을 때.
개수분의 문자와 개수분의 문자와 개수분의 문자가 똑같을 때 등호 성립변참.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개수가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그래서 개수분의 문자와 개수분의 문자가 다 똑같을 때 이때 뭐가 성립한다?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A하고 B하고 C가 모두 똑같다. A하고 B하고 C가 모두 똑같다. 요 삼각형은 정체가 나왔죠. A, B, C가 똑같다는 말은 2A, 2B, 2C도 똑같을 거니까 얘는 우리에게 저 삼각형은 아마도 정삼각형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둘레가 얼마짜리? 12짜리 정삼각형이에요. 그럼 당연히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나올까요? 4가 되겠고, 여기가 4가 되겠고, 여기가 4가 되겠죠?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정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삼각형 넓이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식이 있죠.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4분의 루트 3a 제곱 이와 같은 공식이 있어요. 공식을 혹시나 아시는 분이 있다면요, 이 공식에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4분의 루트 3 해놓고 한 변의 길이 a의 값이 4니까 4, 4, 16. 따라서 답이 얼마다? 4 루트 3. 근데 만약에 공식을 모르는 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식을 모르는 분들은 최소한 뭘 기억해라? 60도를 기억해라. 그럼 꼭지점에서 밑변에 내린 소선은 밑변을 몇 등분한다? 2등분한다. 얘가 2잖아. 그럼 특수각을 가지는 직각삼각형이니까 선분의 길이의 비는 존재한다. 얘가 30도겠죠. 30도의 대변부터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이니까 높이가 2 루트 3인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정삼각형 넓이라고 하는 건 밑변 4, 높이는 2 루트 3 나누기 2를 해서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셔도 상관은 없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94번 문제는 후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사용하는 문제고 그 후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 개수분의 문자는 개수분의 문자와 똑같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니까 좀 잘 좀 여러분들이 복습 정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함수의 기본 개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함수 그리고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7시 때는 아마도 여러 가지 함수까지만 얘기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었던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 X집합에서 Y집합으로 대응이 될 때, 짝짓기 할 때, X집합에 있는 원소가 Y집합 안에 있는 원소와 딱 하나씩만 만나는 관계죠. 하나씩만 대응하는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X집합을 뭐라고 한다? 정의역. Y집합을 뭐라고 한다? 공역. 그리고 X에 의해서 결정되는 Y의 값들, 함수값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치역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래프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느냐?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프가 그려진 X축상의 범위. 자, 그러면 공역은 뭐가 되느냐? 그래프가 올 수 있는 그려진 건 아니에요.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는 올 수 있는 Y축상의 범위. 그래프는 요 라인에서만 그래프가 나와야 한다. 뭐 그런 의미죠. 근데 이 치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X에 의해 결정되는 Y의 값, 함수값들. 그렇죠? 그래프가 그려진 Y축상의 범위. 치역은 그래프적 의미로는 그래프가 그려진 Y축상의 범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역은 X축상의 범위, 그래프가 그려진 공역은 그래프가 그려줄 수 있는 Y축상의 어떤 기준선. 실제로 그려진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만 그래프가 놓인다. 이런 뜻이고 치역이 그래프가 그려진 Y축상의 범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떤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그 녀석이 함수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하자?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죠. Y축의 평행한 직선, Y축의 평행한 직선 X는 숫자 꼴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언제 어디서든 정의역 구간 안에서 교점이 항상 하나 생길 때, 정의역 구간 안에서 교점이 하나 생길 때,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어느 정의역 구간이든 간에 교점이 항상 하나씩만 생기는 데 그때 이제 그 그래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함수 그래프라고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자, 이제 오늘 공부할 주제는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인데, 자, 여러 가지 함수 가운데 일단 첫 번째로 맞이하는 게 1대1 함수, 두 번째로 공부할 건 1대1 대응, 세 번째로 공부할 게 이제 항등 함수, 그 다음에 상수 함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제입니다. 1대1 함수죠.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라고 하는 녀석의 의미를 말씀을 드릴게요.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은 x집합에서 y집합으로 대응이 되는 함수 관계식에서 정의역이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야 한다. 정의역이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야 한다. 정의역이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야 한다. 그걸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써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대응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을 때 x집합 안에 x1이 있고 x2가 있고 x3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공역이 있는데 공역 안에는요. 예를 들어서 뭐 a가 있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고 d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x집합에서 y집합으로의 대응이 함수 대응인데 자, 정역 x1과 만나는 녀석이 a예요. x2와 만나는 녀석은 b예요. x3와 만나는 녀석은 c입니다. 이것도 함수죠. 함수는 함수의 보사. 정의역이 다르죠. 그 정의역에 따른 함수값은 동일한 게 없습니다. 이런 게 바로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역이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야 합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1이 있고 x2가 있고 x3가 있는데 이때 이제 공역을 살펴보니까 역시 A, B, C, D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보다시피 x1이라는 게 A와 만나고 x2는 B와 만나는데 만약에 x3가 B와 만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얘도 역시 함수는 맞죠. 함수 대응은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요, x에 따라 결정되는 y의 값은 어쨌든 각각 하나씩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x2하고 x3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한 녀석과 만나고 있죠. 맞습니까? 정의역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수값이 동일합니다. 그럼 얘는 둘 다 함수지만 앞에 있는 것은 1대1 함수가 될 수 있고요. 이 뒤에 있는 녀석은 정의역이 다른데 함수값이 같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대1 함수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 이렇게 정의 내리죠. 정의역이 만약에 다르면 x1과 x2가 다르면 x1과 x2가 다르면 x1에 따른 함수값과 x2에 따른 함수값은 서로 같아서는 안 된다. 이걸 1대1 함수를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죠. 얘가 1대1 함수라는 뜻입니다. 정의역이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1대1 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되셨죠? 자, 이를테면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집합이 있는데 x1, x2, x3 그리고 이제 공역 y집합이 있는데 y집합은 a, b, c 그럼 이를테면 이런 거 보자. x1은 a와 만난다. x2는 c와 만난다. x3도 b와 만난다. 정의역이 다를 때 함수값도 다르죠. 맞습니까?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1대1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함수인데 1대1 함수, 1대1 함수. 맞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1대1 함수의 뜻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더불어서 있잖아요. 그래프에서 1대1 함수를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1대1 함수.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좌표 평면상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와 같은 직선은요. 정역이 이렇게 달라요. 정역이 다를 때 당연히 어디서는 함수값은 같을 수가 없죠. 정역이 다를 때 함수값은 항상 어떻다? 다르죠.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프가 만약에 이와 같이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 맞죠? 그러면 정역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럼 그 정역에 따른 함수값도 정의에 따른 함수값도 같다 다르다. 언제나 다르겠죠. 그래서 얘도 1대1 함수고 얘도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럼 우리가 이 2차 함수 포물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포물선이니까 당연히 함수입니다. 근데 어떤 느낌이 드느냐? 요 정역에 대해서 얘가 함수값인데 근데 똑같은 함수값을 갖고 있는 정역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지금 정역이 다르지만 함수값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함수값이 나와버리죠. 그럼 이 경우에는 뭡니까? 함수는 함수지만 1대1 함수는 될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자, 보세요.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예요. 왜 함수냐?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Y축에 평행한 직선 그었을 때, Y축에 평행한 직선 그었을 때 정역 구간을 어디서든 한 점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두 개의 그래프는요. 두 개의 그래프는 1대1 함수지만 밑에 있는 녀석은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그럼 1대1 함수와 1대1 함수가 아닌 것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바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X축에 평행한 직선 그어보는 거예요. X축에 평행한 직선 그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 X축에 평행한 직선 그었습니다. X축에 평행한 직선 그었어요. X축에 평행한 직선 그었어요. Y는 숫자꼴, Y는 숫자꼴. 그 직선을 그었을 때 어느 그래프가 그려진 부분에서는 어느 위치에서건 교점이 하나씩 나오면 교점이
하나씩 나오면 그래프가 그려진 쪽에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프가 여기에 나왔으니까 그래프 그려진 쪽에 X축의 평행한 직선을 딱 그어보는 거죠. X축의 평행한 직선 그었을 때 교점이 각각 하나씩만 나오면 1대1 함수가 맞고요. 교점이 만약에 이렇게 2개 이상 만들어지는 구조가 나오면 1대1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X축의 평행한 직선, X축의 평행한 직선,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교점이 하나 생기면, 어디서든 하나 생기면 1대1 함수고 교점이 2개 이상 나오게 되면은 1대1 함수가 아니다. 라고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다시 한번. 함수인지 아닌지 구별하고 싶다? Y축의 평행한 직선.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구별하고 싶다? X축의 평행한 직선.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 구별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대1 함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이번엔 뭐냐?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 1대1 대응이죠. 자, 1대1 대응의 의미는 뭐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공역과 시역이 같아야 돼요. 공역과 시역이 같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 1대1 함수여야 돼요. 1대1 대응이라는 말의 의미는 1대1 함수 중에서 시역과 공역이 똑같은 거예요. 자, 만약에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함수 관계식이 나왔을 때 정역과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은 정역과 공역은 수 전체, 실수 전체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럼 1대1 함수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역에 달하는 함수값도 다르다는 게 1대1 함수고요.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1대1 함수이면서 시역과 공역도 일치해야 돼요. 시역과 공역도 일치해야 돼요. 그럼 볼게요. 얘는 1대1 함수가 맞죠. 1대1 함수. 얘도 1대1 함수가 맞죠. 근데 위에 있는 대응은요. 공역은 A, B, C, D인데 시역은 A, B, C가 원소인 집합이거든요. 시역과 공역이 같지 않죠. 그럼 위에 있는 그림은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안 돼요. 밑에 있는 거 보세요. 자, 공역이 A, B, C고요. 함수값도 A, B, C이기 때문에 지금 얘는 공역과 시역이 일치하죠. 바로 얘가 1대1 함수면서 동시에 1대1 대응이 되는 녀석이에요. 1대1 대응이라고요. 얘는 처음부터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1대1 대응도 될 수가 없는 거고요. 됐어요? 다시 갑니다. 얘는 어떨까요? 정역은 실수 전체, 공역도 실수 전체. 1차 함수 직선은요, 그래프가 한없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면 공역도 실수 전체, 그래프가 한없이 계속되고 있다. 시역도 실수 전체. 얘는 공역과 시역이 실수 전체로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느냐? 1대1 함수면서 동시에 1대1 대응도 되는 거죠. 얘는 어떨까요? 1대1 함수죠. 그런데 자, 시역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래프가 X축 위에만 그려졌어요. 시역은 그래프가 그려진 그래프가 그려진 Y축상의 범위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프는 X축 위에만 있기 때문에 시역 Y의 범위는 양수예요. 시역은 양수. 하지만 공역은 뭡니까? 언급이 없을 때는 수 전체로 간주하는 거죠. 그럼 시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는 1대1 함수만 되는 거지 1대1 대응이 될 수는 없다고요. 2차 함수 포물선은요. 애초에 1대1 함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1대1 대응도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래프에서도 1대1 함수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1대1 대응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1대1 대응. 공역과 시역은 일치하고요. 1대1 함수여야 된다.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납득이 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 포물선에 대한 말씀 좀 드릴게요. 포물선은 1대1 함수가 안 돼요. 1대1 대응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바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2개 이상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래프가 그어졌을 때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공간 안에 감소와 증가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감소와 증가가 동시에 실현하는 그래프.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고요. 이럴 때는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얘는 함수 그래프가 맞죠. Y축에 평행한 직선 그었을 때 교점이 어디서는 하나 생기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봤더니 어머나 교점이 몇 군데, 세 군데씩이나 생기는 구간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얘는 1대1 함수가 안 돼요. 1대1 함수가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래프가 지금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공간 안에 증가, 감소가 동시에 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증가, 감소가 출현하면 안 된다고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도 마찬가지죠. 얘는 1대1 함수가 안 되잖아요.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래프의 모양 자체는 항상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거나 또는 항상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그래프가 만약에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한다. 알겠습니까? 항상 감소한다. 내려가다가 쭉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한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각각 나와줘야지만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또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항상 증가하거나 또는 항상 감소해야 되는데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프가 뭐예요? 그렇죠. 연결되어 있지 않죠. 분리되어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X축의 평행한 직선 그렇습니다. 교점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교점이 안 생겼잖아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참고로 얘는 색칠되어 있고 얘는 상수통이거든요. 그러면 Y축의 평행한 직선 그으면 항상 교점이 하나 생겨요. 얘는 함수 맞습니다. 함수는 함수지만 1대1 함수는 될 수가 없죠. 이렇게 그래프가 분리되어 있으면 교점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프 하나는 이렇게 나왔고 또 하나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도 함수가 맞죠. 왜냐하면 Y축의 평행한 직선 그었을 때 어디서든 교점은 하나 생기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어보세요. 됐습니까? 교점이 몇 군데? 두 군데 생겼죠.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대1 함수는 항상 1대1 함수는 항상 증가하거나 또는 항상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와야 되고요. 그 그래프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통 나중에 이제 고2 때 연속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연속. 알겠죠? 그래프가 분리되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또 이제 우리가 공부할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뭘 공부할 거냐? 바로 상수함수의 그래프. 항등함수 먼저 하겠습니다.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는요. 자, 일단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정의역이 만약에 1, 2, 3이면 공역도 1, 2, 3이 나와야 돼요. 정의역이 A, B, C면 공역도 A, B, C. 그래서 일단 항등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는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정의역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정의역의 원소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겠죠. fx는 x꼴. 가장 대표적인 항등함수가 이 모양입니다. x에다 1 넣으면 함수값이 1이 나와야 되고 x에다 2를 넣으면 함수값이 2가 나와야 되고 x가 3일 때 함수값도 3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정의역 원소 자체가 그대로 함수값이 되는 형태. 그걸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를테면 만약에 정의역이 1, 2, 3이야. 그러면 공역도 똑같이 뭐 해야 돼요? 1, 2, 3이 나와야 된다면 정의역과 일단 공역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x가 1일 때 함수값은 1이 나오고 x가 2일 때 함수값이 2가 나오고 x가 3일 때 함수값이 3이 나와야 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항등함수. 항상 자기 자신인 원소가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항등함수하고 항등함수. 또 항등함수를 이제 보통 뭐라고 쓴다? 자, i라고 하는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항등함수는 I. 알겠습니까? 항등함수는 I.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 자체가 그대로 함수값이 되는 형태. 그걸 항등함수라고 부르고 보다시피 항등함수는 1대1 함수죠. 그리고 시역과 공역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고 1대1 대응 안에 항등함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상수함수가 있습니다. 상수함수. 여기서 볼게요. 상수함수. 그럼 상수함수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모든 정의역 원소가 하나의 함수값을 갖는 형태예요.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의 함수값을 갖는다. 예를 들어서 정의역 1, 2, 3이 있고 공역이 A, B, C가 있는데
1이라는 녀석이 만약에 C와 만나고 2도 C와 만나고 3도 C와 만난다. 맞습니까? 모든 정의역 원소는 단 하나의 함수값만 가지고 있죠. 얘를 상수 함수라고 부르고 이 A, B, C를 숫자라고 보기 때문에 fx는 C, 상수꼴, 이걸 상수 함수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는 이미 y는 3의 그래프 이런 거 했잖아요. y는 3의 그래프가 무슨 뜻입니까? y축 위에 있는 점 3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이 뜻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라고요? 이 x1이라고 하는 정의역에 따른 함수값이 3이고 x2도 그래프가 요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함수값이 3이고 x3라는 녀석도 항상 함수값이 3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해와 같이 y=3의 그래프, 이 y=3의 그래프 구간의 상수함이 있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상수함수. 참고로 우리 x는 숫자꼴,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이건 x축 위에는 점 3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인데 얘는 여기에다가 라인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 생기니까 올라가는 기죠. x=3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함수가 아니라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알겠죠? 네. 또 y축에 평행한 직선 그었을 때 맞죠? 그렇죠? 교점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함수가 아니고 y는 숫자꼴, 얘를 상수함수라고. 상수함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의역 원소가 단 하나의 함수값만 갖는 형태, 그걸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됐죠, 여러분? 자, 이제 오늘 일단은 우리가 개념 잡았습니다.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리고 항등함수, 그리고 상수함수까지 개념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우리 이것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할 거냐면은 함수의 개수 구하는 연습을 할 건데요. 함수의 개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질 때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은 항상 무슨 법칙? 곱의 법칙을 쓰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햄버거 가게에 갔는데 햄버거 종류가 3가지고 음료수 종류가 4가지야. 맞죠? 그럼 내가 햄버거 하나와 음료수 하나를 각각 하나씩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햄버거의 경우의 수 3가지와 음료수의 경우의 수 4가지를 곱해서 3, 4, 12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 이게 곱의 법칙이죠. 함수의 개수 따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정역 1, 2, 3이 있고요. 그리고 공역이 역시 마찬가지로 1, 2, 3이 있고 x집합에서 y집합으로의 대응인데 x집합에서 y집합으로의 대응인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은요. 1이라는 녀석이 만날 수 있는 숫자의 종류는 몇 가지예요? 3가지죠. 그럼 이 2라고 하는 녀석도 1과 만난 것이 2도 만날 수 있잖아요. 2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역시 3가지예요. 그러면 3이라는 녀석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2, 3 몇 가지? 3가지. 근데 이런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법칙? 곱의 법칙. 그래서 정역 1, 2, 3과 공역 1, 2, 3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27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됐나요? 두 번째, 만약에 1대1 함수의 개수. 여기에서는 1대1 대응도 괜찮죠.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1과 만나는 경우의 수는 3가지예요. F1, F2, F3이라고 써드릴게요. 1과 만나는 경우의 수는 1, 2, 3, 3가지예요. 3가지예요. 근데 1과 만난 것을 2는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 제외해야겠죠. 몇 가지? 2가지죠. 그러면 3과 만나는 것은 1과 만난 거 하나 지웠고 2와 만난 것도 지웠어요. 그럼 3과 만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그렇죠. 이거예요. 한 가지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1대1 함수의 개수 또는 1대1 대응의 개수를 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기 때문에 6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만약에 질문이 상수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그럼 상수 함수의 개수라고 한 건 뭐냐? 1, 2, 3 모든 것들이 얘랑 만나는 케이스. 얘네들이 얘랑 만나는 케이스, 얘네들이 몽땅 다 3하고 만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수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수 함수의 개수는 7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상수 함수는. 그럼 항등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항등 함수는 1은 1과 만난다, 2는 2와 만난다, 3은 3과 만난다. 이 모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양. 이 모양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대응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 상수 함수의 개수, 항등 함수의 개수를 이와 같이 따져줄 수 있다.
여기도 개념을 잘 기억하고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개념 설명을 해봤고요. 이제 109쪽에 나와 있는 개념 체크 문제를 봅시다. 자, 교재 보시고요. 다음 보기의 그래프 중에서 해당하는 함수를 모두 찾으래요. 첫 번째 질문은 1대1 함수를 찾으랍니다. 1대1 함수를 찾는 방법은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물론 그래프가 그려진 구역에서 X축에 평행한 직선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 생기는 걸 찾아야 됩니다. 기억, 리을, 미음. 동의하시죠? 좋습니다. 2번. 1대1 대응을 찾아보래요. 1대1 함수가 기억, 리을, 미음. 그래프 보면서 말하세요. 리을은 공역은 실수 전체지만 치역은 그래프가 X축 위에 그려졌기 때문에 치역은 Y가 0보다 크다예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을을 제외한 나머지 기역과 미음이 1대1 대응입니다. 3번. 상수 함수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상수함수예요. Y는 숫자꼴이기 때문에 니은. 자, 마지막으로 상등함수죠. 상등함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Y는 X꼴. 맞습니까?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든 간에 항상 함수값인 정의역의 원소와 똑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음 그래프,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AX꼴인데 1,1 집어넣으면 A가 1 나오겠죠? 그래서 Y는 X꼴이 미음입니다. 미음이 상등함수.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서 이제 예제 7번 문제를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2교시 때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교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